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실제로 겪었었던 에피소드를 모티브로 해서 아주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운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운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역지유. 저는 정말로 허물 없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좀 말이 이상하죠? 친구들이 있다가 아니라 친구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분들을 진짜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저를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역지우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평균적으로 10살 이상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정말로 순자산, 뭐 그냥 자산, 빚 빼고 순자산이 한 150억 정도 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부자죠. 이분 나이는 55세입니다. 저보다 이제 띠동갑에서 2살 더 많으시니까 43? 55세 맞습니다. 55세이신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근데 저랑 정말로 친한 대표님이에요. 감각은 저보다 더 젊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대표님인데 이 대표님을 이제 최근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돈이 많고 이제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고 계시거든요. 이제 충분히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은퇴 수순을 밟고 계시는데 이런저런 돈 얘기를 하다가 막 되게 뭔가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역지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돈 더 필요하세요? 제가 그렇게 진짜로 뼈를 바로 때려버렸어요. 대표님 150억 정도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대표님이 지금 막 말하는 게 10억 더 생기는 거고 20억 더 생기고 30억 더 생기는 건데 그거 더 생기면은 인생이 10%, 20%, 30%더 행복해져요? 그렇진 않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러게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글쎄,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분도 이렇게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7년 전, 6년 전이니까 그때는 100억이 없으셨어요. 이제 막 자산 시장에서 이제 자산이 이렇게 막 확 오른 것들이 있고 뭐 안 오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운도 좋으셨고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업도 잘하셨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게 아무튼 자기 꿈이 100억 벌기였는데 150억을 버신 거예요. 순자산으로. 그래서 이분은 이자 소득으로만 1년에 정말로 1억 넘게 나올 거예요. 이자 소득으로만. 뭐 투자 소득이 아니라. 정말 부자신데 정말로 막 시간도 좀 많이 남으시고 막 되게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보다 안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이거구나. 확실히 이게 또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내는 현상이기도 하고 이게 또 행복의 결정적인 거구나. 그래서 제 주변에 돈 많은 분들도 많고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셔도 돈 많은 분들, 알려진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를 대입을 해보시면은 저 사람 돈 많아도 안 행복하겠다. 이게 그다음에 보여요. 겉으로 이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은 뭐 100억이 있던 200억이 있던 안 행복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어떤 분도 있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 이민으로 캐나다로 가신 분이 있어요. 의사셨어요, 의사. 되게 일찍 의사를 하셔서 성형외과를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근데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거기서 이제 골프를 이분이 싱글을 치시는데 골프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셔갖고 캐나다만 한 데가 없겠다. 그래서 저기 어디죠? 밴쿠버 쪽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는데 한 5년 사시다가 골프만 치는 것도 진짜 하루 이틀이지 너무 무료해지고 힘들어지셔서 가족은 투자 이민을 갔기 때문에 가족은 캐네디언이 됐는데 이분만 결국에는 한국으로 다시 이민을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도 페이닥터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골프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이게 뭔가 일을 안 하고 여러분이 띵까띵까 놀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뭐 그게 목표인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막 돈을 쫓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미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야 또 행복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어느 힙합 가사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힙합 가사가 있어요. 너가 돈을 쫓으면은 행복을 결코 잡을 수 없다. 왜? 돈은 숫자이고 숫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돈에는 끝이 없다. 되게 임팩트 있는 힙합 가사였어요.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100억이 있건 1000억이 있건 그래도 정말로 이건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운을, 특히 행운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자연스럽게 인트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왜? 행운은 통제 밖의 것인데 여러분, 생각보다 부자는 운이 좋아서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똑같이 투자를 했다고 쳐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2017년에 몰빵을 하신 분이 계실 거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몰빵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똑같이 몰빵을 한 거예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뭐 코로나 때 유동성장이 쫙 올라간 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버셨겠죠. 특히 투자 같은 영역에서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력이라고 정말로, 그러니까 착각하는 분도 있고, 저는 잘 아는데 외면하는 분도 있어요. 진실을 스스로 외면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려면은 재연을 해야 되거든요. 실력으로 거기까지 갔으면 또 재연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게 1번, 2번이 연결되는 건데 뭐예요? 그냥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막 그런 것들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세상에 많아요. 막 자산이 막 몇천억인데 우울증 걸려서 자살해요. 이게 기사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나오고 외국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아, 나는 100억만 있어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으로 돈을 안 번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목표가 즐거웠던 사람들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또 도전합니다. 거기서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표는 여러분 돈 버는 목표일 뿐만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우리 150억 자산가 대표님한테, 순자산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좀 배우고 싶은 걸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냥 그분이 골프도 되게 오래 치셨는데 90 보기 플레이어시거든요. 골프도 이왕 치시면은 레슨 좀 제대로 받아서. 그다음 이분이 맨날 그래요. 자기는 이제 거리가 안 나와갖고 쉽지 않다고. 거리가 안 나와서 싱글을 못 하냐고. 그게 틀린 얘기라고. 그럼 쇼게임은 싱글처럼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뭔가 성장하는 거를 메타인지를 높여가면서 좀 찾아보라고. 그러면서 뭐 봉사도 있고 독서도 있고 많지 않냐고. 이분 독서 안 하시거든요. 이분 독서 거의 안 하십니다. 제가 독서를 하는 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지 독서는 안 하시고, 제가 독서한 얘기 듣는 거 겁나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독서하는 걸 되게 존경해합니다. 되게 웃긴 분이세요. 좀 재미난 분이세요. 그래서 독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은 독서 엄청 시키고 본인은 안 합니다. 근데 워낙 만나시는 분이 많고 또 똑똑한 면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뭐다? 일단은 목표가 없으면 안 되고 행운을 행운이라고 모르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프면 끝납니다. 제가 이거는, 저는 아픈 건 아니고 병약, 약한 건데 그 스펙트럼이 이제 한 끝발만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끝발만 더 가면 어떻게 되죠? 저는 아픈 건데, 저는 여러분 작년에 기흉이 2번이나 걸렸잖아요. 2번. 그다음에 한 번은 대수술을 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시술이지만 전신 마취하고 뒤질 뻔했다니까요. 진짜 화살을 여기 꽂고 사는 느낌이라니까요. 그다음에 이 후유증이 아직도 간다니까요. 이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돈이 많아도 건강 많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저께 다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고민이에요. 저는 돈은 많이 벌 자신 있고 기부도 많이 할 자신 있고 뭐 정서적 에너지를 충족시킬 자신도 있는데 약점이 엄청난 약점이에요. 이게 삼국지 보면은 스탯 있잖아요. 체력 3 이런 거예요. 그냥 무력 3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올리지? 한 50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는 뭘 했냐면은 저희 아파트에 헬스장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아파트 내부 헬스장이고 저희가 이제 주상복합인데 정말로 운이 좋게 주상복합 지하에 크로스핏이 있어요. 크로스핏. 근데 저는 아시잖아요. 그 크로스핏은 강한 사람들이 더 강해지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 상가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접근성이 좋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죠? 가기가 이제 더 수월해지고 덜 갈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계시길래 선생님들 팔뚝이 다 이래요, 진짜. 너무 건강해. 남자 선생님도 너무 건강하고 여자 선생님도 너무 건강해.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약하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여기 강하디 강한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는 없고 민폐고, 저는 돈을 더 많이 내도 되니까 개인 수업으로 저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들도 좀 난처해 하시는 거. 거긴 좀 그런 사람이 오는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간청을 하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이 그룹 수업 없는 시간에 한번 와봐서 그 PT가 10만 원이더라고요, 한 번에. PT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랑 안 맞으면 당연히 또 딴 데를 찾아갈 건데, 이렇게 건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하면서도 그래도 큰일을 안 나는 거예요. 뭐 큰일 나긴 났었죠. 기운 걸렸으니까. 그래서 아프면 얄짤없다. 제 주변에 이제 돈 많은데 좀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같은 거 오는 분들. 근데 제가 또 그분들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시술을 받거든요. 이렇게 저도 시술을 옛날에 2번 받아갖고 디스크 이렇게 구멍을 살짝, 여기 구멍을 살짝 내서 이렇게 지집니다. 그래서 그 압박하는 걸 줄어드린 건데, 그거 다시 그거 근육을 안 만들어주면은 다시 이게 짜부시켜갖고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 사장님 운동해야 된다고. 이게 믿기지 않겠, 나도 안 믿었다. 근데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역지유 같은 분들은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실제로 제가 아끼는 후배가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허리 아파서 요번에 한국에 와갖고, 그 친구 이제 제 말을 이제 철저하게 믿거든요. 야, 배빵빵, 야, 진짜로 너 이거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나도 너무 아파서 바로 시술했었는데 운동 안 한 거 평생 후회하고, 그때 시술한 거 인생에서 평생 후회한다. 왜? 너무 심하게 터지면은 그게 이제 비가역적이면은 시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디스크, 막 제가 뭐 정확하게 확률은 모르겠지만, 통계는 모르겠지만 50% 이상 막 그 유튜브 이런 거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레퍼런스 읽어도 정말 많은 디스크는 운동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스크 안 걸려본 분들은 몰라요. 계속 몸에 전기가 옵니다. 목 디스크는 막 뇌에 전기가 오고, 예? 허리 디스크는 막 엉덩이에 전기가 와서 정말로 이게 그냥 돈이 100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지옥 그 자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프면은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은 쓰잘데기 없는 비교하는 사람. 정말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돈이 많은데 자기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정말로 저 사람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5번째는 이제 거짓으로 성공해서 거짓으로 돈 번 사람들. 이거는 그 사람들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 있잖아요. 저는 과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저는 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의심을 했다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아닌 분들도 꽤 있는데, 저는 항상,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후광 효과로 자꾸 돈을 벌려는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자꾸 후광 효과로 돈을 벌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그런 분들은 알죠. 저 사람이 실제 갖고 있는 부가가치와 유튜브에 나오는 부가가치는 갭이 있는데 그걸 되게 엄청 부풀리는구나. 뭐 없지는 않지만 확실히 부풀려서 그 후광 효과로 돈을 더 벌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부자인가? 이렇게 안타깝죠. 그래서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돈 벌어서 의미가 있나 저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돈 번 사람 중에 이게 스펙트럼 싸움인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맥락으로 보면은 2번이랑 운으로 벌었는데 그거를 착각하는 분은 거짓은 아니고 외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오늘 좀 고급지네요. 자기가 운으로 번 거를 알면서 외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5번이랑 거의 싱크로나이즈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진짜 중요한 레슨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100억을 떼시면 되는 거예요. 100억 없어도 똑같이 인생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뭐죠? 그냥 100억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목표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행운을 행운이라고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픈 사람. 그 다음에 거짓으로 사는 사람. 돈이랑 상관없이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거짓을 해요. 행복할까요? 자기만 괴로운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 할 수 있어도 그거는 여러분 자기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를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저는 어떤 그러니까 신호적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육체적 병은 아니지만 정신병도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은 신호가 심각하게 꼬여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자기의 정신의 신호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속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그냥 전 세계에서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2018년 월드뱅크 자료에 여러분 그게 나오더라고요. 1달러 미만은 안 나오고 2018년 자료로 하루 수입이 5.5불 이하인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반이래요. 그러니까 5.5불이면 지금 환율 해도 10,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 안 되는 전 세계 인구가 3, 4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죠?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억, 200억 부자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들도 그 순간에 적응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 당연하게 적응을 했듯이. 여러분 여행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환경을 접하고 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행의 정말로 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사는 곳이 정말로 행복한 곳이구나를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데 여행을 갔다가 와더라도 집이 최고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편하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우리보다 더 좋은 나라 가도, 우리보다 경제력이 더 높은 나라, 뭐 되게 관광 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 가도 집에 오면 이게 정말로 이 일상이 주는 행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리프레시 차원에서 되게 가면 좋죠. 국내 여행을 해도. 그렇죠? 왜냐면 거기 있으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거를 보는 거가 좋긴 하지만 집에 있을 때 내가 내 보금자리만큼 또 편안한 거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당연하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정말로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게 진짜로 그냥 당연한 거죠, 그게. 엄밀히 말하면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냥 경제적 분포로 따졌을 때 운이 없으면은 빈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전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전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막 인도 여행하면 되게 뭐 여행의 끝판왕이 인도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막 되게 이제 싸게도 여행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비즈니스 트립으로 인도를 싱가포르에 있을 때 비즈니스 트립 인도를 정말 자주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진짜 인도가 너무 싫대요. 모든 면에서 너무 다쿠됐고 그 나라 국민성도 너무 싫고 그건 그분 의견이지만 근데 왜냐면 또 인도를 진짜 여행의 끝판으로 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정말로 그분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인도에서 살게 하면 된다고. 왜냐면은 인도는 막 뭐가 없는 것도 아니래요. 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선진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인도에 살면 알 수 있대요, 자기가. 이거는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말씀. 뭐 그런 나라가 뭐 많겠죠. 뭐 더 빈국, 뭐 아프리카 가면,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프리카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로 밤 되면 가로등 이런 게 없어갖고 정말로 깜깜하고 그냥 치안 같은 거는 뭐 말도 안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인도는 또 거기는 뭐 상대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그 정말로 코로나 맨 처음 터졌을 때 제 외국 친구가 포스팅을 한 거 본 건데 그냥 거기는 공포 그 자체였대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은 뭐 검사도 하고 뭐 중증 환자는 입원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코로나라는 공포가 왔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래서 제 외국 친구가 그 흑인 친구를 위해서 막 펀드를 레이징을 했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좋은 부분도 있구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부분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정말로 이 비교 유명한 이행시 있잖아요. 정말로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말한 건데 제가 그 사람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 거예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진짜로 이행시 이거는 우리나라 역대급 탑10 안에 들지 않나?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그냥 비교는 진짜 하면은 끝도 없는 건데 저 사람 그다음에 보여주려고. 그래서 당장 최근에 어느 영상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 정서적 취약성 얘기하면서 정서적 취약성 얘기하면서 좋은 댓글들 많이 올라오잖아. 인스타만 줄여도
정서적 행복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걸 하시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거기서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았는데 비교해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인스타에 자기 최선을 올리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기념하고 싶은 순간 올리기 때문에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머니맵에 우리나라 상위 1% 부자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 뭐 100억, 50억 이런 얘기 하는 거, 29억인데. 그다음에 뭐 2천억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 뭐 부자 얘기만 유튜브에 나오니까, 돈 벌었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실제 통계는 안 그런데. 그래서 잘못된 뭐랄까 허구를 쫓으면서 본인을 괴롭게 하고 본인을 비참하게 만들고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씌우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얘기가 모티브예요. 대표님, 정말로 돈 더 필요하세요?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100억 부자랑 상관없이 이 5개가 있으면은, 이 5개를 잘 지키면은 여러분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거 관련해서 머니맵에서 하나 찍어드릴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댓글이 좀 의미심장한 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공론화해서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좀 좋은 댓글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안 벌자주의는 아니에요. 저는 자기 개발을 통해 그 성과의 정량화 수치는, 자기 개발의 결과는 결국 수치는 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키 재듯이, 몸무게 재듯이 내 성과를 측정하기 가장 좋은 거는 돈입니다. 근데 저는 뭐냐면은 똑같은 돈을 갖고도 더 풍요롭게 살자예요. 정서적 부자는 돈이 없어도 될 수가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풍요로운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